다섯 번째 노트이고요. 다섯 번째 노트에서는 포인터 변수, 포인터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C를 배울 때 가장 어렵게 문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포인터 부분일 수 있어요. 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렵게 느끼는 요소들 중에 이제 포인터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에서 당연히 C를 포함하고 있는 언어니까 포인터가 있겠죠. 근데 포인터 대신에 C++에서는 참조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C++면은 C만큼 포인터를 많이 쓸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아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우리는 참조 변수라는 걸 쓰지만 아마도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이 참조 변수를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포인터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참조 변수로 대신할 수 있는데 C++에서도 꼭 포인터로 써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분류할 때 한 가지 기준은 그 변수에 뭘 유지하냐? 값을 유지할 수도 있고 값이 아니라 값이 있는 위치 정보, 그게 주소가 되겠죠. 그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크게 변수를 그렇게 구분하면 값 타입, 포인트 타입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C++에서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그리고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참조 타입은 실존하는 건 아니고 기존 또 다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참조 변수라는 건 참조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종류의 변수가 있으니까 어떤 변수를 참조하냐에 따라서 그 사용법들이 다 달라지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값이 아니라 그 포인터 변수에 유지하는 것이 주소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소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소를 갖고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값 타입도 값 타입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목적인 거고 포인터 변수도 궁극에는 데이터를 접근해서 처리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이 포인터를 쓸 때 이제 또 어렵게 되는 이유가 이제 C 같은 데서는 포인터의 포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포인터를 쓰게 되고 그럼 되게 또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런 포인터 변수도 어쨌든 변수니까 실존하는 거고 실존하는 건 또 모든 게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또 그 주소에 그 주소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라 배열 변수를 의 주소를 참조하는 그런 포인터도 있을 수 있고 이 포인터도 이 포인터가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원시 타입의 변수를 주소를 유지하는 것과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의 주소를 유지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주소를 유지한다. 주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이 주소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든지 그 주소 데이터의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사는데도 우리 다들 집들이 주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부잣집 주소는 다르고 가난한 사람 집은 다르고 그렇지 않은 거죠. 주소라는 게 다 일정한 거고 웹 주소도 뭐 어떤 큰 사이트의 주소나 뭐 작은 사이트 주소나 똑같은 주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한 곳을 의 주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주소라는 것의 크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인트를 저장하는 곳이라든지 뭐 더블이라든지 구조체라든지 배열이라도 그 시작 주소는 다 똑같은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유지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소로 가서 갖고 와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정수면 뭐 4바이트, 더블이면 8바이트, 구조체면 또 다르지고 배열이면 또 달라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가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주소는 사이즈는 같지만 그 주소를 통해서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데이터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포인터도 타입이 또 다른 거죠. 정수 포인터, 뭐 더블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배열 포인터, 뭐 이런 여러 포인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정보는 모두 동일하지만 각 주소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크기는 다 똑같지만 포인터가 있는 곳에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할 때에는 이 타입이 중요한 거고, 이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역참조했을 때, 주소로 갔을 때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맞게 접근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그럼 어떻게 선언하냐? 이 별표라는 걸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별표라는 걸 선언하는데, C 때도 똑같은 문법이죠. 똑같은 문법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썼어요? 별표를 타입에다 붙였어요? 변수 이름에다 붙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1번, 2번. 1번 많이 쓰신 분. 2번 많이 쓰신 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럼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뭐 해석하는 건 각자 주관인 거예요.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같이 선언한 사람들, 저도 첫 번째를 좋아해요. 타입에다 붙이는 걸. 그래서 이 별표는 변수보다는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이다는 타입 정보이기 때문에 타입 정보를 묶어서 쓰는 게 저는 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트 별표면 인트 포인터다 타입이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이제 별표를 Q에다 이름에다 붙으면 이 Q라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다. 근데 얘가 어떤 타입의 포인터 변수냐? 앞에 거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인트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별표를 붙이는 데가 다른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한번 그 변수를 선언할 때 하나의 변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컴마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걸 우리가 복합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 선언할 때는 이 별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P는 포인터 변수로 인식되는데 Q는 포인터 변수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개념을 우리가 이 문법을 생각해 보면은 저 별표는 변수 이름에 붙이는 게 맞겠구나.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int 별표 p a의 주소, 별표 q b의 주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얘는 문법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q는 일반 변수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 변수는 주소를 이용해서는 초기화를 할 수 없어요. 주소를 이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건 포인터 변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 오류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문법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별표를 붙이면 좋겠다. 뭐 이름에다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const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수식을 해줄 수 있어요. 이 const를 앞에도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둘 다 붙일 수 있는데, 둘 다 붙일 때는 이 const를 어디다 놓냐면 별표와 p 사이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컨스트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경우를 생각하면 별표가 P에 붙이는 게 오히려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 복합선언을 안 하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 뭐 어떤 변수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라인 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는 거죠. 복합선언을 하면. 근데 굳이 우리가 많은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변수들. 그래서 복합선언을 안 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늘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 포인터는 또 어떤 변수도 거의 복합 선언을 안 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경무특고 절대 포인터나 이런 복잡한 변수들은 이제 복합 선언을 안 하는 거죠. 뭐 어떤 방법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긴 한데 복합 선언할 때 주의할 점이 있고 이 컨스트를 수식할 때는 별표와 변수 이름 사이에 컨스트를 수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별표를 어디다가 붙여서 선언할지 뭐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면 안 되니까 그냥 인트 띄고 별표하고 해도 돼. 그것도 뭐 문제는 없어요. 어떤 방법 쓰든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통일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컨스트를 붙일 수 있다 그랬는데 컨스트를 앞에 붙이는 경우 별표와 변수 이름 사이에 붙이는 경우 양쪽 다 붙이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각각 어떤 의미냐? 앞에 붙이면은 이쪽이 앞에 붙이는 거네. 이쪽에 이제 별표와 P를 이게 별표와 P 사이에 붙인 형태예요. 얘는 P가 컨스트라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가 컨스트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주소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고 컨스트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아니면 별표와 인트 사이에 붙어 있으면은 이제 이 포인터 변수의 그 주소는 바꿀 수 있지만 그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는 역참조하러 갔을 때 그 위치에 있는 값은 못 바꾸는 거예요. 수정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붙이게 되면은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도 못 바꾸고 그 포인터 변수를 역참조해 가지고 그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도 수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어로 불리냐면은 영어로는 constant pointer to constant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 얘가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한글 책들 보면. 근데 좀 헷갈려서 저는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수 포인터, 영어로도 constant point예요. 그럼 포인터 자체가 상수라는 거예요. 포인터 자체가 상수라는 거는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를 못 바꾼다는 거고요. 포인터 to constant는 좀 헷갈려요. 여기 용어 자체가. 왜냐하면은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거죠. 근데 실제 상수를 안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 가리키는 데이터는 상수는 아니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수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정 불가 포인터라고 했어요.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수정할 수가 없다. 라는 거고. 당연히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는 수정 불가 포인터가 돼야 되겠죠. 다른 포인터로는 얘를 못 가리켜요. 데이터를 수정 못 하니까. 그리고 얘는 수정 불가 상수 포인터. 그래서 제 교재나 슬라이드에서는 요 세 가지 용어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컨스트가 어디에 붙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가 상수가 되냐, 그러니까 뭘 수정 못하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이 수식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타입을 수식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렇게 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표가 있을 때 컨스트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변수 이름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오는 건 여기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요 위치에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되어 있는 거를 요 두 개 위치를 이제 원래 우리는 많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는 컨스트를 별로 안 써요. 여기에 쓸 때는 앞에다 붙여서 const int point const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바꾸면은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요. 뒤에서부터. 그래서 const pointer to const int예요. 상수 포인터 뭘 가리키는 상수 정수. 근데 실제 상수 정수라기보다는 수정할 수 없는 거죠. 걔 갖고는. 상수 포인터를 안 가리켜도 되는 거니까. 일반 변수도 컨스트로 가리키면은 이제 수정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 헷갈리지 마세요. 영어로는 포인터 투 컨스트니까 상수만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수가 아닌 데이터도 가리키게 수 있고 그러면 읽을 수만 있고 수정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포인터 갖고는. 그래서 매개 변수로 우리가 주소를 전달할 때 저 수정 불가 포인터를 많이 써요.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오토를 또 쓸 수가 있죠. 그 타입 변수를 그러니까 타입을 자동 유추해주는 오토를 함께 쓸 수 있는데 이 초기화를 하게 되면 주소로 초기화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포인터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포인터로 해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맞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별표를 안 써도 맞게 포인터로 유추해주고 주소로 초기화했으면은 별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쓰는 거고 이 오토는 절대 컨스트를 판단을 못해요. 컨스트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포인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토를 쓰면서 컨스트까지 뭔가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은 컨스트를 내가 적절하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거 뭐 일일이 내가 설명하고 있고 싶지는 않고요. 이 컨스트를 붙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까지 우리가 자꾸 굳이 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문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아까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오토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막 이해도 뭐 그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헷갈립니다. 헷갈린 점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쓰실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컨스트와 오토를 함께 써서 뭔가 프로그램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포인터 변수들은 주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초기화가 일반 변수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주소를 가리켰는데 내가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아주 심각하게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당연히 초기화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같이 상수 포인터는 주소를 수정할 수 없는 상수 포인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 포인터는 초기화 동시에 어떤 특별한 주소를 가리키게끔 할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주소 값을 유지하도록 초기화할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null ptr로 초기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null ptr. null ptr은 이제 C++11에 추가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주소를 안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구분하기 위한 키워드입니다. null ptr. 그래서 null ptr를 이용해서 이제 포인터들 초기화할 게 없어.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선언을 해야 돼. 그럼 null ptr로 해주시면 쟤를 역참조해봤자 심각한 문제는 안 나오는 거죠. 문제가 있겠지만
엉뚱한 데이터를 수정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 쭉 진행되다가 나중 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널 PTR로 초기화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썼으면은 바로 문법적이나 이런 현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때 유효한 주소로 초기화를 못한다? 그럼 널 PTR 쓰세요. 근데 C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C에서는 널이라는 상수값으로 했어요. 그리고 C에서는 이 널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define null 0. 주소값이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null 쓰다 보면은 이게 타입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null 쓰면 얘가 0으로 바뀌는 이게 포인터 타입이 아니라 정수로 막 해석되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C++11에서는 이 null을 쓰더라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null 써도 똑같은 거지. null 써도 C++11 이후에는 null을 뭘로 바꿔요? 키워드 null ptr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C++11 이후에 null 쓰더라도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C++를 사용할 때에는 얘를 이제는 쓰지 마시고 키워드인 null pt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ull ptr. 그래서 초기화할 게 없는 거는 null ptr로 해주신다. 그 이제 그 연산자들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자들은 이제 우리가 선언할 때 별표를 쓰고요. 그 주소로 이제 초기화해 줄 때는 주소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어떤 변수에 주소를 얻고 싶다. 그러면 요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주소를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주소는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야 되겠고 그 타입이 맞는 뭐 any int면은 정수 포인터에 그 주소를 저장해야 되겠죠. 다른 포인트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값을 갖고 와서 또 프로그램이 오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초기화는 에러가 나는 문법 오류가 나는 거죠. 얘는 더블 타입의 포인터인데 정수 변수의 주소로 초기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제 선언할 때 썼던 기호를 보통 사용할 때도 많이 쓰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역참조할 때 그 데이터를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제 별표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는 이제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정수와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플러스 1 한다고 주소가 100이면 100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냐면은 1을 더하게 되면 어떠한 포인터 주소에 1을 더하게 되면은 이 포인터 주소가 다음을 어딜 가리키냐면은 얘가 원래 가리켜야 되는 그 공간 크기가 있겠죠. 인트면 인트 크기가 있을 거고 그 크기만큼 건너뛴 다음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플러스 1하면. 그러니까 더블이면 뭐 더블이 8바이트다. 그럼 원래 주소가 100이면 108이 되는 거죠. 정수는 4바이트다. 그럼 원래 주소가 100이었으면 10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면. 그래서 플러스 1은 그 포인터가 갖고 있는 공간, 가리켜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얘가 이만큼의 공간을 유지하는 포인터다. 요 시작 주소를 가리켜. 플러스 1하면 요 지난 그 다음을 가리키는 주소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연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타입이 뭐예요? 배열이죠. 그러니까 배열을 포인터로 조작할 때는 저런 포인터 연산을 대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을 포인터로 조작한다고 해서 P 플러스 K라는 걸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왜? 오히려 그냥 이런 식으로 배열색인 연산자를 쓰는 게 더 가독성이 있고 더 편해요. 굳이 P 플러스 K하고 이거를 또 가로 닫고 별표 하느니
얘보다는 얘가 더 간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주소를 이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거 쓰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하다가 이제 원래 접근해야 되지 않는 공간을 가리키게 될 수 있고 그 공간을 가리켰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를 내가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와서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 연산을 쓸 때 주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P 플러스 5를 하게 되면은 5개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P가 얘를 가리키니까 P 플러스 1은 얘고 2, 3, 4가 되거든요. P 플러스 5 하게 되면 이제 이 배열을 건너뛰어온 거예요. 그럼 그 배열 다음에 뭐가 있어? 모르죠. 뭐가 있을지.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0으로 바꿔놓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게 뭔가 오류로 거기서 보고를 안 해주고 이제 지나가다가 뭔가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알기도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배열 색인도 마찬가지지만 유효한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내가 잘 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가급적이면 안 쓰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노트에서 살펴봤던 게 배열인데 이 배열과 포인터는 되게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열을 포인터로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n이라는 배열 이름은 포인터 변수예요. 실제로 배열 변수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제 포인터 변수이죠.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인데 얘는 상수 포인터예요. 상수 포인터. 그러니까 n이 가리키는 주소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n의 주소를 우리가 얻어올 수 있고 역참소에서 쓸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이거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배열이면 배열 색인. 그리고 이 배열 색인을 포인터로 가리켜 가지고 포인터 연산 갖고 처리할 수 있는데 포인터 연산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간결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이득 볼 게 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배열을 만드는데 이제 배열의 이제 값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개 유지하는 값들이 그냥 값이 아니라 주소를 또 여러 개 유지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유지하는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샛길은 아니고 교재에는 제가 설명을 해놨을 텐데 여기는 뭐 이거 어디다 붙이나 상관은 없고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는데 요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 막 기호들이 쓰여져 있죠. 그럼 이 기호들이 연산자예요? 연산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산자는 평가가 돼가지고 뭔가 값으로 대체돼야 되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표현식을 작성한 건 아니죠. 변수를 선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식을 작성한 건 아니지만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여러 가지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컴파일러가 연산자를 해석하듯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연산자를 해석하듯이 해석한다는 거는 연산자들은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거를 생각을 해봐요.
요 별표는 여기 P에 붙어도 되는 거죠. 요 3도 P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연산자로 치면 배열색인 연산자고 얘는 이제 그 역참조 연산자라고 칩시다. 별표 역참조 연산자예요.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둘 다 다낭 연산자잖아요. 그럼 다낭 연산자는 어떤 애가 높아요? 포스픽스가 프리픽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P 연산자 뒤에 나오는 애들. 얘가 높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3이라는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3은 뭐예요? 요것만 해석해요, 먼저. 그럼 뭘 해석해? 얘는 용량이 3인 배열이에요. 용량이 3인 배열인데 그러면 뭘 저장하는 배열이냐? 인트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인트 포인터를 3개 저장하는 배열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가로로 묶었죠. 그럼 가로로 묶은 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잖아요. 뒤에 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게 높아진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포인터예요. 포인터. P가 포인터인데 뭘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이제 나머지를 해석해야 되죠. 나머지는 뭐야?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정수 배열 포인터.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해석을 어떻게 해요? 연산자처럼 생각을 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떤 애다? 얘는 참조 변수인데 뭘 참조하는 참조 변수예요? 용량이 3인 배열을 참조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와 그냥 얘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잖아요. 그럼 P 플러스 1하면은 얼마만큼만 띄어요? 정수만큼만 띄어요. 정수 하나 크기만. 얘는 P 플러스 1하면 얼마만큼 뛸까? 용량이 3인 정수만큼 띄어요. 그럼 용량이 3인 정수만큼 띄어야 될 때가 언제 있을까? 이런 애들. 이런 건 2차원 배열이죠. 이 2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그 행 단위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이 2차원 배열 같은 거를 조작할 때 이제 이런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타입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기호들, 이제 복잡한 기호들이 나와서 변수들을 선언하게 되는데 뭐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로써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쟤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요? 연산자로 생각하고 그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요령을 조금씩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열을 만드는데 포인터들을 유지하는 배열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쓰는 문법이 이런 문법이에요. 이런 문법.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배열 포인터죠. 얘 말하는 거예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배열 포인터는 언제 쓰이냐? 2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원 배열. 근데 얘도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굳이 얘를 가다가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 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거는 다양한 애들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터들은 그냥 원시 타입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 얘네들은 좀 단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제 복잡해지는 거 막 구조체도 그래도 좀 난데
배열을 가리킨 포인터 만들고 막 이럴 때 되면은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뒤에 가서 제가 포인터가 언제 꼭 필요하냐, 요걸 보시면은 쟤는 내가 쓸 일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이게 이제 구조체가 있으면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이 구조체 변수에 대한 이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유지하는 포인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얘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보니까 귀찮아요. 이렇게 쓰면. 왜냐하면은 얘는 표현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P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기 가서 또 그 구조체 변수 중에 X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먼저 써야 돼. 얘보다 얘를 먼저. 그 주소로 먼저 가서 거기서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 근데 이렇게 쓰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간결하게 쓰는 연산자가 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연산자들이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끔 도입된 연산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간결하게 도입된 연산자들은 그냥 얘를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면 좋은 거고요. 그거를 잘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화살표 연산자라고 보통 하죠. 예, 화살표 연산자 갖고 이제 포인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데이터의 주소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데 그 구조체의 개별 필드 멤버들을 접근하고 싶다. 원래는 그냥 .x, .y 해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근데 주소를 갖고 있으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이 연산자도 C++에서는 그다지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안 쓸 것 같은 거. 근데 있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예요.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거. 그냥 넘어갈까? 그래서 얘는 이런 애는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언젠가 어떨 땐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저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머리 아프게. 근데 C++나 C가 원래 저런 특징을 갖고 있죠. 꼭 없어도 그냥 조금 더 간결하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도입해 놓는 상황이게 되겠고요. 얘는 요 구조체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도 힘들어. 우리가 이런 애가 있잖아요. 포인트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포인터 변수의 X 필드에 대한 주소도 갖고 올 수 있죠. 구조체 변수 자체에 대한 주소를 갖고 와서 구조체 포인터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이 구조체가 정수 두 개를 유지하면은 이 구조체가 유지하는 특정 정수의 주소를 갖고 와서 포인터에다 저장해서 뭔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구조체 멤버에 대한 포인터는 이제 어떤 구조체 변수를 주면 얘는 늘 그거의 x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얘는 포인터인데 어떤 애들의 주소를 유지하냐면은 포인터 변수의 x의 주소를 유지하는 그런 포인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헷갈렸다. 요 아, 다시. 요거는 이제 초기화가 된 건데 요 초기화가 없다고 보면은 얘는 어떤 애냐면 포인터 구조체의 그, 그 안에 있는 멤버 중 어떤 인트 타입의 멤버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초기화했냐면은 아니지. 내가 맞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언을 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선언을 하면은 얘가 특정 데이터를 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 구조체의 멤버들 중에 정수 멤버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애들을 유지하겠냐 하면은 X 애들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실제 어떤 X를 유지하는지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 가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요 PTR인데 포인트 점 별표 PTR 했어요. 그러면 이 구조체, 요 구조체 변수에 이제 X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나중 되면 어떤 반복문을 만드는데 구조체 변수가 쭉 있어요. 구조체 변수들이. 그런데 이 구조체 변수에 X 값들만 쭉 내가 접근해야 돼. 그러면 이런 애를 만들어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계속. 얘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 X 값만 차례대로 쭉 접근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헷갈린데 많이 쓰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저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주소가 아니라 뭔가 상대적인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 변수 선언했지만 쓸 때에는 실제 어떤 구조체 변수에 대한 x를 접근할지를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고 얘는 x 멤버 변수만 유지하는 포인터가 되는데 x의 주소만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y도 유지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int 뭐 더블이라는 값이 하나 또 있어. 더블 타입의 구조체 변수에. 그럼 걔는 주소를 못 유지해요. 멤버들이 int가 아니면은 요 포인터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리고 일반적인 정수 변수도 아니고 포인터 변수 안에 포인터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그 정수 데이터들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포인터 변수가 실제 언제 쓰이고 C++에서는 요때는 안 써도 된다. 차라리 참조 변수 써라. 그 얘기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